안녕하세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강의를 맡은 송영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기능사 시험에 대한 실기 대비해서 기초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기능사 시험에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좀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퓨전 36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열어서 2D 스케치부터 그리고 솔리드 모델링 그리고 어셈블리 하는 형태까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퓨전 360인데요. 퓨전 360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데스크사에서 만든 그런 3D 모델링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현재 또 이런 현직에 계신 분들도 많이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이런 퓨전 360 같은 경우는 제품 설계 또 제조를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런 3D 모델링이나 CAD, CAM 그리고 PCB까지, 그래서 회로 설계까지 가능한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용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용, 그리고 스타트업, 상용 라이선스, 이런 식으로 라이선스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학생용이나 개인용,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생용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나 중고등학교 이상인데요. 일단은 학생들의 학생증이라든가 그리고 학교에 재직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증명만 된다면 우리가 1년씩 매년 갱신을 하면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3년 이내에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한 그렇게 스타트업 업체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는데요. 역시 3년 이내에는 1년 동안 사용하신 다음에 1년씩 갱신을 해서 최대 3년까지 사용이 무료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개인 취미용으로 그런 메이커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전문 디자이너가 아니고 이런 취미용으로 사용하기에 또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구매를 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취미용으로 쓰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역시 1년 동안 사용하시고 갱신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조금은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충분히 모델링을 연습하시고 이 모델링을 통해서 제품을 만드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상용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업체나 또 개인이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매를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금액 같은 경우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연습 삼아서 또 사용하시다가도 이렇게 상용 라이선스로 우리가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퓨전 360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웹사이트, 오토데스크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는 30일 무료 체험판을 또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체험판을 다운을 받으시고 사용해 보시다가 내가 하는 그런 내용에 어느 정도 어울리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실제로 그런 라이선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로 라이선스를 받아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1년 동안 사용하시면서 또 다른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퓨전 360 같은 경우는 내용이나 또 저의 주관적인 또 생각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봤을 때 지금 조금 더 그런 아이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돼 있고 또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또 퓨전 360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강의로서 이 퓨전 360을 전부 다 다뤄보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강의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또 오늘 배워보시고 그런 분들을 그런 매체를 통해서 또 공부를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퓨전 360 프로그램을 직접 열어서 우리가 시험에 대비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퓨전 360
UI를 켰는데요. 이 퓨전 360 UI를 한번 보시면 현재 이렇게 눈금 형태로 해서 모는 종이처럼 그 작업 화면이 넓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를 보시면 이런 아이콘들이 우리가 명령하는 아이콘들이나 뭐 생성하는 아이콘, 그리고 편집을 할 수 있는 아이콘들, 이런 아이콘들의 집합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보시게 되면은 뷰 큐브라고 해서 우리가 화면을 전환한다거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뷰 큐브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좌측 에 보시게 되면 브라우저라고 해서 우리가 윈도우에서 폴더 같은 걸 열었을 때 폴더를 열게 되면은 그 하위 폴더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탐색기 역할을 해주는 그런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우저에서 바디라든가 스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아래쪽에는 이렇게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작업을 해나갈 때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쪽 타임라인에 나오게 돼서요.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수정을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 타임라인으로 가서 우리가 그 내용을 수정을 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가 퓨전 360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환경 설정을 잠시 해줘야 되는데요. 우측 제일 위쪽에 있는 그런 개인 이름 있는 쪽에서 프리퍼런스라는 거를 실행을 시켜주면 환경 설정하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이 유저 랭귀지라고 있는데요. 지금 퓨전 360 같은 경우가 작년 정도부터 우리가 한국어 지원이 공식으로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직 시험장이나 이런 데서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시험장이 더 많기 때문에 일단 교육은 영문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처음 퓨전 360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 한국어로 켜지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한국어로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환경 설정에서 영어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설정에서 디폴트 모델링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Y업이냐 Z업이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좌표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Z축 좌표를 위로 갈 것인지 또 Y축 좌표를 위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설정하는 건데요. 우리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기 위한 모델링을 할 때에는 Z축이 위로 가게 해 주어야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델링이 끝나서 슬라이싱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보내게 되면 실제로 Z업일 때 파일이 정상적으로 베드 위에서 서 있게 됩니다. 물론 슬라이싱 자체에서 슬라이서에서 우리가 회전을 통해서 변경을 시킬 수는 있지만 실제로 Z업을 통해서 미리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신다면 조금 더 슬라이서에서 불러왔을 때 작업하시기가 더 편하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펜, 줌, 오빗, 쇼컷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우스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마우스 조작법인데요. 실제로 여기에는 다른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그런 마우스 조작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그냥 퓨전 360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마우스 조작법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들마다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루다 보면 약간은 헷갈리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퓨전 360으로 해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리버스 줌 디렉션 같은 경우는 스크롤로 줌인 아웃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별로 맞는 형태로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정 중에 좌측에 있는 큰 메뉴들 중에 디폴트 유닛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디자인 쪽에 들어가시면 실제로 우리가 디자인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위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는 사용하는 모델링 대부분이 밀리미터 단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퓨전 360에서도 밀리미터 단위로 설정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이 다 끝나게 되면 OK를 눌러서 나올 수가 있고요. 실제로 마우스 아까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그 모델링을 하실 때 단순히 마우스만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퓨전 360으로 작업을 하실 때는 왼손도 같이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왼손이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이 쉬프트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왼손으로 그 단축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왼손을 이용을 해서 그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모델링 하실 때는 오른손은 마우스 쪽에, 왼손은 키보드 쪽에 가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우스 조작법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스크롤을 같이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 화면을 한번 보시면 그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스크롤 키를 같이 누른 상태로 움직이게 되면 오빗 기능이라고 해서 360도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우리가 그 모델을 봐가면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스크롤만 누른 상태에서 그 마우스의 스크롤만 누른 상태에서는 시점 이동, 펜 기능이라고 해서 시점 이동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의 스크롤을 그 움직이게 되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줌인 아웃으로 해서 그런 모델을 크게 봤다가 적게 봤다가 하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 360도로 돌아보는 그런 오빗 기능 같은 경우는 마우스를 우측에 있는 이런 그 뷰 큐브가 있는데요. 그 뷰 큐브에서 실제로 이렇게 뷰 큐브를 가지고 움직여서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움직이게 되면 그런 360도 오빗 기능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뷰 큐브에 보시면 그 좌측 그 위쪽에 그런 집 모양이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그 뷰 화면이 정상적으로 정렬이 되고요. 그 집 모양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설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오소그래픽이라고 있고 퍼스펙티브라는 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소그래픽이라는 뷰는요, 직교 뷰라고 해서 보통 그 정면에서 봤을 때 직교 형태로 우리가 그런 모델들을 볼 수 있는 상태고요. 퍼스펙티브 뷰 같은 경우는 원근감이 있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뷰입니다. 잠시 그 구분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단순한 그런 사각형 박스를 하나 그려서 제가 한번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박스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냥 정면 뷰라든가 이런 식으로 뭐 윗면 뷰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 이런 게 그 원근감 없이 직교뷰 형태로 보이게 되는데요. 아까 그 퍼스펙티브 뷰로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원근감 있게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원근감 있게 보이게 되는 거를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도면을 직접 보고 스케치를 해가면서 정확한 수치의 그 디자인을 하시게 된다면 실제로 원근감이 있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은 멀리 보이는 부분이 있고 가까이 보이는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되도록이면 일단은 우리가 도면상에서 시험을 보실 때는 그 오소그래픽, 그 직교뷰 형태로 바꿔 놓으시고 정확한 사이즈를 보시면서 그 뷰를 보시면서 우리가 작업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소그래픽 뷰를 해놓고 우리가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 세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 디스플레이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변경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엣지가 다 나오게 보이는 그런 그 화면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엣지나 이런 것들이 없이 조금은 그 도형 자체가 유려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작업을 하실 때에는 비주얼 스타일 같은 경우는 엣지를 보이게 그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런 그 주변에 있는 그리드라고 해서 모눈종이처럼 그런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그리드 같은 경우도 그 작업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디자인 작업을 원래 하시던 분들은 그리드 없이도 충분히 작업이 잘 하시지만 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리드를 되도록이면 켜놓고 하시는 게 조금은 그 수치라 이런 것들을 잡을 때 스냅을 걸어서 또 그 마우스로 잘 잡아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레이아웃 그리드를 켜서 충분히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좌측에서 우리가 위쪽에 있는 아이콘들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저희는 스케치를 하고 솔리드 모델링만 하겠지만 이 모델링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뭐 공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쉬 상태에 있는 파일을 불러와서 솔리드 모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모델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판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게 되면 내가 그 조건에 맞는 그런 모델링을 우리가 직접 해보면서 다른 부분들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해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기능사에 관련된 내용들만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 자체는 인터넷 클라우드 기반으로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저장을 하시게 되면 세이브를 눌러서 우리가 현재 내가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폴더가 클라우드에 만들어져 있고 그 클라우드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좌측에 그런 쇼 데이터 패널이라는 걸 열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폴더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에다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되는 곳 어느 곳이나 가셔서 내 PC가 아니어도 다른 PC로 열어서 내 계정으로만 로그인을 하신다면 이런 클라우드 폴더에 있는 작업이 끝나지 않은 그런 것들은 불러서 직접 작업도 하실 수가 있고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또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룹을 만들어서 또 다른 분들과 협업을 할 때에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들도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로 시험장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볼 때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폴더를 확인해서 우리가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장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또 로컬로 PC 자체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잠시 보시면은요. 화면에서 세이브를 누르신다. 파일 쪽에 눌러서 보시게 되면 세이브 말고 또 익스포트라는 그런 메뉴가 있는데요. 그 익스포트 메뉴를 열어보시게 되면 실제로 파일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이 퓨전 360의 기본 확장자는 F3D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F3D 파일을 확인하신 다음에 저장할 그런 폴더를 직접 선정을 하시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익스포트를 누르게 되면 PC 자체의 로컬로 우리가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실기 시험에서도 우리가 파일을 저장을 할 때 로컬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네임에다가 수험 번호가 02번이면 02번 해가지고 F3D 파일 해서 폴더에다가 실제로 바탕화면에 우리가 폴더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시험장에서. 그래서 내 수험 번호 폴더를 만들고 나서 그 폴더에다가 내가 F3D 파일을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그 파일 폴더를 가시게 되면 그 파일 폴더에 우리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저장하는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2D 스케치를 통해서 스케치를 하는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드는 것들과 그 다음에 스케치를 편집하고 또 구속 조건을 가져가는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퓨전 360 같은 경우는 새 창을 여는 것도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인터넷 창을 열을 때 사용하던 것처럼 위쪽에서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 디자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새로운 작업창이 열리고 그 작업창에서 직접 작업이 가능하신데요. 그렇게 해서 새 창을 열고 우리가 스케치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그냥 바로 이 3D 화면 자체에서 이 작업 화면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스케치 화면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퓨전 360 같은 경우는 오리진이라고 해서 실제로 점 하나와 그 다음에 축이 3개 그리고 면을 3개를 해서 총 7개의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그걸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그 이론 시간에 좌표계에서 우리가 정투상도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이런 그 평면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럴 때 내가 어떤 작업 평면을 선정을 해서 작업을 할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케치를 할 때에는 그 XY 평면에다 할지, XZ 평면에다 할지, YZ 평면에다 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작업을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처음에 스케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평면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XZ 평면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지금 나와 있는 오리진에 있는 평면 있는 쪽에다가 가져다 놓으시면은요, 우리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XZ 평면을 선택을 하시고 그 좌측 크리에이트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스케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작업 평면 안으로 우리가 스케치를 할 수 있는 작업 평면으로 그 메뉴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위쪽에 있는 아이콘들을 보시게 되면 아까 그 처음에 화면에 있던 그런 그 솔리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스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령들이 그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라인이라든가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그 아이콘들이 처음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스케치를 편집할 수 있는 아이콘들, 그리고 스케치를 구속할 수 있는 아이콘들로 만들어진 그런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스케치 작업 화면을 가게 되면 우측에 스케치 팔레트라는 게 있는데요. 스케치 팔레트에 있는 내용들을 잠시 보시게 되면 라인 타입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참조선이라든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라인을 그려서 뭔가 도형을 만들 때 그 어떤 도형을 만들 때 어떤 다른 참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참조선이라든가, 그리고 중심점을 지나가는 그런 센터 라인을 해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룩겟이라고 해서 우리가 화면을 뭐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룩겟을 누르게 되면 처음에 불러왔던 화면으로 그 고정을 시켜주는 그런 그 아이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리드를 켜고 끌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는데요. 역시 우리가 스케치를 할 때에도 되도록이면 그리드를 켜놓고 하시는 게 조금 더 아직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냅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스케치를 할 때 정확한 치수를 주게 되는데요. 이 지금 이 안에 모눈종이처럼 되어 있는 그리드 안에 한 칸에 그런 수치들을 그 정확하게 내가 수치를 넣어서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스냅을 시켜주게 되면 그 사각형의 끝부분, 이런 그 라인의 끝부분에 우리가 스냅을 걸어줘서 조금 더 빠르게 또 그 그림을 스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스 기능 같은 경우는 도형을 불러왔을 때 그 도형 내부에다가 뭔가 다른 스케치를 하고 싶을 때 그 도형의 그 단면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파일 같은 경우 쇼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프로파일을 만들었을 때 그 프로파일을 보여주고 색깔로 해서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라든가 디멘전, 그리고 컨스트레인트라고 해서 구속 조건 같은 내용들을 보여줄 것인지 안 보여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케치 팔레트가 만들어져 있어서요. 적절하게 우리가 이 스케치 팔레트를 이용을 해서 스케치를 할 때 그런 그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처음부터 이 크리에이트에 있는 그 스케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생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배워볼 건데요. 처음에 크리에이트를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크리에이트의 크리에이트를 눌러 보시면 그 아래쪽으로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명령들이 라인부터 뭐 렉탱글, 서클, 아크, 폴리곤 이런 식으로 명령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라인을 잠시 보시면은요, 그냥 선을 긋는 그런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그 점을 찍고 거기에서 마우스를 이동을 시키면서 선을 이렇게 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선을 그을 때 사용할 때는 이런 그 라인이라는 명령이고요. 그 라인에 대한 명령에 보시면 우측에
L이라고 해서 단축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단축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 명령어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추가하기 위해서는 또 추가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라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크리에이트에서 직접 선택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의 제일 그 대문자죠. 그래서 L자를 라인을 그린 다음에 끝날 때는 ESC를 누르시면 되고요. 다시 라인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단축키 L을 누르시게 되면 다시 라인을 그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실 때 ESC로 끝내실 수도 있지만 아래쪽에 있는 이런 화살표 표시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라인을 그리는 것들을 확인을 해봤고요. 라인에서도 실제로 그냥 직선만 그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요. 라인에 접하는 그런 호나 이런 것들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라인을 선택을 해서 라인을 쭉 긋고 거기 끝나는 지점에서 마우스를 우측으로 쭉 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호를 추가적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호 같은 경우는 이 라인에 접하는 그런 탄젠트가 켜지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그런 유리한 곡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호를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라인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라인을 지우고요. 다시 그 다음에 있는 이제 렉탱글, 그래서 사각형을 그리는 그런 명령인데요. 사각형 렉탱글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2포인트 렉탱글과 3포인트 렉탱글, 그 다음에 센터 렉탱글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2포인트 렉탱글 보시게 되면 또 역시 이 렉탱글도 많이 쓰는 그런 생성 명령이기 때문에 보시면 R이라고 하는 그런 단축키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여기에서 직접 선택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단축키 R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마우스 자체에 사각형 모양의 만들어지고요. 그걸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사각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직접 스케치 팔레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아까 크리에이트에서 렉탱글을 눌렀을 때 나오던 그런 세 가지가 이 스케치 팔렛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렉탱글로 들어간 다음에 이 스케치 팔레트에서 직접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도 우리가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2포인트 또 3포인트 이렇게 해서 3포인트를 찍어서 만드는 사각형과 그 다음에 렉탱글 중에 센터 렉탱글이라고 해서 센터를 정해놓고 그 센터에서 맞춰진 이런 사각형을 직접 그릴 수 있는 그런 사각형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형도 우리가 하나씩 그려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사각형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많이 그리는 서클이죠. 그래서 원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서클 같은 경우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단축키 C로 되어 있고요. 역시 C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마우스 우측 아래쪽으로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그런 아이콘이 만들어지고 스케치 팔렛에서 이렇게 5가지의 서클을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선택이 되는 서클은 센터 서클인데요.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런 원이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팔렛에 보시면 2포인트 서클이라고 해서 점을 2개를 찍게 되면 거기에 맞는 그런 이제 외점을 찍어서 만드는 그런 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역시 3포인트 서클은 3개의 점을 찍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서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서클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런 직선이 필요한데요. 아까 만들었던 사각형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각형 같은 경우 단축키가 R이라고 했었는데요. 이런 사각형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서클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3탄젠트 서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3탄젠트 서클은 선에 접하는 그런 서클을 그리는 건데 3개의 선에 접하는 원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이런 선을 3개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3개의 선에 접하는 그런 원을 그리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탄젠트 서클 같은 경우는 2개의 선에 접하는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원이라든가 사각형들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도형에 맞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서클만큼이나 많이 사용하는 아크인데요. 아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호라고 해서 원을 뭐 자른 형태겠죠. 원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잘라서 만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내용을 지우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아크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있지 않아서요. 직접 크리에이트에서 아크를 선택해서 해야 되고, 역시 3포인트 아크라고 해서 실제로 아크에 그릴 때 3개의 점을 이렇게 찍어 가면서 아크를 그릴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센터 포인트 아크라고 해서 센터가 정해져 있게 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해가지고 아크를 그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젠트 아크라고 하는데요. 이 탄젠트 아크 같은 경우도 역시 탄젠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아크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접하는 선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그 라인을 선택을 해서 라인을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아크를 다시 한번 탄젠트 아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 접하는 이 선에 점을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접하는 아크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아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아크를 그릴 수도 있지만 아까 처음에 라인을 설명드릴 때 라인을 선택한 상태에서도 라인을 긋고 끝나는 지점에서 마우스를 꾹 누른 상태로 우측으로 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크를 그릴 수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폴리곤인데요. 다각형을 그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각형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역시 다각형도 3가지가 있고요. 거기에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을 그리는 서큐슬라이브드 폴리곤과 그 다음에 그 원에 내접하는 다각형을 그릴 수 있는 인스크라이브드 폴리곤, 그 다음에 엣지 형태에다가 연결해서 그릴 수 있는 엣지 폴리곤이 있는데요. 먼저 스크라이브드 폴리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점을 찍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미리 보기를 보시게 되면 가운데 원이 있고 그 원에 외접하는 이런 다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수치를 미리 줄 수도 있고요. 수치가 정해진 상태에서 마우스로 키보드에 탭키를 눌러주면 우리가 이 다각형을 뭐 오각형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삼각형으로 할 건지 이각형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오각형 뭐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그 원에 외접하는 오각형이 그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스크라이브드 폴리곤 같은 경우는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원에 내접하는 그런 다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그 엣지 폴리곤 같은 경우는 이런 엣지에다가 이런 그 선에 엣지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또 다각형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 일단 또 지우고요. 우리가 다른 부분, 그 스케치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곡선을 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플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 직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자유곡선을 직접 선택을 해서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요즘에 그 기능사 시험에서 나오는 모델을 그릴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스케치 같은 경우는요. 슬롯이라고 해서 이런 그 사각형 외접하는 이런 그 타원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그 슬롯 같은 경우도 우리가 스케치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 번호를 각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텍스트 기능이 있는데요. 그 텍스트 기능을 우리가 이런 그 도형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직접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텍스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가 텍스트를 쓸 창을 열게 되면 실제로 텍스트에다가 직접 우리가 뭐 3D 프린터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그 문서에다가 작성하듯이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폰트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뭐 타입의 이런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크기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에서 정렬하듯이 가운데 정렬과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글씨도 직접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일단은 간단하게 몇 가지 그 스케치 생성하는 명령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런 그 스케치 명령 이외에 먼저 다른 그걸 하나 그려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편집할 수 있는 이런 명령이 있는데요. 보시면 모디파이에 보시게 되면 이런 편집하는 명령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필렛이라고 해서 그 목깎기 기능이죠. 그래서 그 둥글게 이런 뾰족한 부분을 둥글게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렇게 그 접하는 두 개의 선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수치를 줘서 둥글게 스케치에서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필렛 기능 같은 경우는 스케치에도 있지만 솔리드 도형을 만든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스케치에서 가능하고 또 솔리드 상태에서도 도형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주시는 게 있고요. 보통 그 사각형 중에서 센터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위에 있는 사각형과 그 센터 렉탱글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요. 보시면 가운데 지나는 이런 대각선들이 참조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중심점을 지나는. 그랬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참조선도 선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필렛 기능을 사용할 때 선을 가운데 잘못 선택을 해서 이런 참조선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필렛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어떤 부분을 할지를 선택을 잘 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모디파이엔 트림 기능이라는 게 챔퍼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똑같은 못따기 기능으로 해서 원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직선으로 따주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솔리드에서 직접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케치 때보다는 솔리드 때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트림이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이 필요 없는 이런 그 도형의 스케치에서 스케치를 잘라내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가위 표시가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그 내가 필요 없는 선에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고요. 그 빨갛게 표시된 것을 그 직접 잘라내서 우리가 도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도형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기능 중에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런 스케치를 그리고 키우고 줄이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스케치고요. 그 다음에 옵셋 같은 경우는 이 내가 어떤 형태를 만들 때 그 형태에 만들어져 있는 스케치에 간격을 띄워서 동일한 비슷한 형태의 그런 부분들 안에를 파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그 도형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조금 내가 원하는 만큼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도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옵셋 기능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그 간단하게 먼저 생성하고 모디파이 할 수 있는 편집 기능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기에서 그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그 프로젝트 기능이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기능은 일단 투영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도형에 직접 우리가 뭔가를 그려가지고 스케치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서 내가 그 투영할 면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에다가 내가 투영을 해서 그 선을 따서 내가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화면을 돌려보시면 도형이 있고 그런 작업 평면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프로젝트 기능에 이런 프로젝트 그 단축키가 P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켜서 이 도형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 작업 창이 열리고 이 창에 보시면 지오메트리라고 해서 객체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셀렉션 필터라고 해서 선이나 점이나 이런 면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바디를 선택할 건지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디를 선택하게 되면 그 바디에 그 제일 외곽 쪽 그 라인들을 이렇게 따서 이런 그 보라색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라인을 투영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 투영된 이 면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추가적인 스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기능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모델링을 할 때 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해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스케치에서 가장 많이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이론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구속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형상 구속 조건과 스케치 구속 조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런 이제 형상 구속 조건을 하는 내용들을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 창을 열어서요. 다시 한번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해서 그 프론트
그러니까 XZ면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XZ면이 프론트로 오게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라인을 제가 한두 개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이 두 개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 라인에 대해서 구속을 거는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구속 조건은 constraint라고 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구속 조건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 수직 수평 구속이냐, 그다음에 일치 구속, 탄젠트 구속, 그다음에 동일 구속, 그다음에 평행 구속이라든가, 그리고 그 직각 구속, 그다음에 고정, 그다음에 미드포인트라고 해서 중심점 구속, 그다음에 동심 구속, 그다음에 동일선상 구속, 그다음에 그 커버처라는 그렇게 해서 곡률을 우리가 구속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메트릭이라고 해서 이런 그 대칭 구속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호리젠탈 구속 같은 경우는 수직 수평 구속이죠.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이런 그 보시게 되면 이 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평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수평 구속이 걸리게 되고요. 구속이 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그런 구속 조건에 대한 아이콘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직선으로 서 있는 위쪽으로 서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수직 구속이 걸리게 돼서 이렇게 구속이 걸리게 되면 이런 아이콘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런 아이콘 자체가 있을 때는 이 구속 조건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 점을 잡고 움직이더라도 그 수직은 수직으로만 또 수평은 수평으로만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것을 풀려고 한다면 이런 구속 조건에서 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델 키를 눌러주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구속이고요. 움직이다가도 내가 평행에 가져가게 되면 또 자동으로도 이렇게 구속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속 조건의 수직 수평 구속의 형상 구속 조건의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일치 구속 조건이라고 해서 점과 점이라든가 또 점과 선이라든가 이럴 때 일치 구속을 해주는 건데요. 이 일치 구속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 그 선과 점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점에 이 선이 가서 붙으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일치를 시켜주는 구속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으면 그 점이 벗어나지 않게 또 구속을 걸어주는 거죠. 이게 떨어지지 않게 구속을 걸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수직 수평처럼 이렇게 아이콘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그 접하져 있는 그런 데다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그 일치 구속에 대한 아이콘이 생기게 되고 그 아이콘을 또 지우게 되면 또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우게 되면 이렇게 또 아이콘을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는 그런 구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구속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서클을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접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선과 그런 원이나 호가 접하는 그런 그 탄젠트 구속이고요. 역시 탄젠트 구속을 누른 상태에서 선과 원에 이런 선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접하는 그런 형태의 탄젠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그만 원을 하나 그려보면요. 이퀄 구속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 구속이라고 해서 이 큰 원과 작은 원의 그런 이제 그 크기를 동일하게 맞춰줄 수가 있는데요. 동일 구속을 누른 상태에서 원을 두 개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같은 크기로 동일하게 구속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행 구속이라고 해서 실제로 라인을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요. 평행 구속을 누른 상태에서 내가 평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직선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그런 구속을 걸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구속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평행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구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각 구속 조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각형 같은 경우를 라인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구속이 안 잡혀 있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직각 구속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그 접하는 이 선에 두 개의 선을 직각으로 90도로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그 점을 이 그 뭐 원하는 선에 붙여줄 때 이런 그 선 중심에다가 붙여줄 수가 있는데요. 미드 포인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 라인을 선택하고 그 원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그 이 선의 중심에 이런 원을 가져다 주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심 구속 조건 같은 경우는요. 서클을 조그맣게 하나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큰 원과 이 작은 원의 중심을 내가 동심으로 같은 중심으로 맞추고 싶다라고 했을 때 동심 구속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같은 중심점으로 만들어줘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구속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사용하는 구속 조건 중에는 동일선상 구속 조건이 있는데요. 실제로 라인을 두 개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그렸을 때 이 선이 동일선상에 있게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 콜리니어라는 선택을 해서 두 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동일선상으로 구속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그 상태에서만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모든 구속 조건이 이렇게 안에서도 되어 있지만 연장되는 가상의 선, 연장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런 구속을 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속 조건 같은 경우는 처음 접하시게 되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스케치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기에서 그 형상을 만드는 솔리드 모델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그맣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라인도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케치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스케치가 완료가 다 됐다라고 한다면 우측 위쪽에 있는 피니시 스케치나 아니면 스케치 팔렛에 있는 피니시 스케치를 통해서 우리가 스케치를 끝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그 솔리드 모델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모델링 한 내용을 우리가 스케치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 스케치가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도형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도형을 만들 때 크리에이트에 보시면 똑같이 스케치처럼 크리에이트 안에 명령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익스트루드라고 해서 돌출시켜서 도형을 만드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랬을 때 역시 단축키 2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2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가 생기게 되고 그 화살표의 방향을 내가 움직이면서 돌출을 시켜서 도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수치를 직접 줘서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우측에서 직접 이렇게 디스턴스, 거리값을 줘서 두께를 만드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익스트루드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이론 시간에서도 엔지니어링 모델링 할 때 한번 확인해 드렸었던 내용들인데요. 거기에 돌출 모델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스케치를 켜가지고 이런 도형을 한번 만들게 되면 실제로 한번 그 도형을 만들고 나면 이렇게 스케치가 꺼지는데요. 그 스케치를 내가 다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좌측에 있는 브라우저에서 내가 그 스케치 부분을 켜서 눈 모양을 켜주게 되면 다시 이런 스케치가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또 할 수가 있는데요. 또 형상 만드는 것 중에 그 리볼브라고 해서 그 회전 도형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회전 도형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던가 또 이런 도형을 선택을 하던가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디를 끄고 우리가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는데 프로파일에 리볼브에서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엑시스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그 오리진에 있는 그런 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스케치해 놓은 축을 선택해서 우리가 만들게 되면 이렇게 다시 한번 리볼브를 선택을 해서 그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 엑시스 축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360도로 회전을 하면서 도형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볼브 기능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 다음에 스윕이라는 기능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도형과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면과 그리고 경로가 있어야 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런 도형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면 스케치 면을 선택을 해서 제가 스플라인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상태면은요, 수입 기능에서는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 패스, 경로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경로에 따라서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수입 기능 같은 경우도 그 어떤 뭐 통 같은 거를 만들 때나 이럴 때 좀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모델을 모델링할 수 있는 퓨전 360이라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조금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많이는 해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해보시고 또 그 연습을 많이 하신다면 충분히 실기 시험에 나오는 도면들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런 그 실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지, 그러니까 지금 공개 도면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시험지를 판독해보고 또 그 만들어진 그 공개 도면에 있는 도형을 만든 상태에서 슬라이싱까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